특강 영어 5강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지문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지문으로 시작할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지문은 어떤 과학적 진리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 우리 지문 통해서 보시죠. 자, there's a saying that there are no cultural relativists at 30,000 feet. 자, 동격절입니다. 그죠? 동격 접속사 되시고요. 그래서 대절의 내용이라는 어떤 말이 있습니다. 격언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내용은요. 지금 보니까 3,000피트에 3만 피트군요. 그죠? 예, 3만 피트의 상공에서는 문화적 상대주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예, 3만 피트 상공에서는 문화 상대주의자가 없다. 자, the laws of aerodynamics work. 우리 공기역학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 공기역학의 법칙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 work가 동사입니다. 그죠? 공기역학의 법칙들이 작용을 하는데, 자, regardless of political or social prejudice. 정치적인 어떤 선입견이나 사회적인 편견, 이런 거에 상관없이, 공기역학이라고 하는 법칙은,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이 지문에서는 지금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regardless of political or social prejudice. 정치 사회적인 그런 선입견하고 관계없이 어떤 공기역학이라는 그런 이 과학 법칙이 늘 작용을 한다. 자, 계속 볼까요? 그리고 they are indisputably true. 그것은 그리고 그들은 이런 법칙들은 논란의 여지 없이 논쟁의 여지 없이 true, 사실이다. Yes. 자, 물론 you can discuss to what extent they are an approximation. 자, 여러분은 논의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이 논의할 수 있습니다. To what extent, 어느 정도까지 그들이 지금 approximation, 어느 정도까지 그들이 근사치인가, 얼마나 그 법칙들이 대략적인 근사치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런 거를 디스커스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디스커스의 목적어입니다. What are their limits of validity? 자, 그들의 어떤 타당성의 한계, 유효성의 한계가 무엇인지, 즉 적용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겠느냐, 이런 법칙들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do they take into account such details as quantum entanglement or unified field theory? 자, 과연 이런 법칙들이 그런 공기역학의 법칙들이 지금 such ASB, B와 같은 A, 즉 우리 이제 양자역학의 entanglement, 우리 얽힘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양자 얽힘이라든가 아니면은 통합장 이론 이런 거와 같은 이런 세부 사항을 take into account, 무엇을 고려하다라는 표현이죠.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이 법칙들이 고려를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토의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근데 이제 물론 of course they don't, 물론 아니다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고려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문장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잠깐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과학 법칙은 충분히 정확해요. 정확하지만 모든 경우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잠깐 이렇게 쓴 문장입니다. 예, 문맥에서 그렇게 큰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고 주제하고 그렇게 그 주제와 큰 연관성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사실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서 문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거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3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봐서 you can discuss라고 하는 이 타동사의 목적어로 지금 이 명사절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온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to what extent they are an approximation 이 부분은 명사절의 어순으로 제대로 썼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명사절의 어순이 아니에요. 명사절의 어순이 되려면 여기 지금 빨간 글씨로 된 것처럼 what their limits of validity are 이렇게 그죠? 이 의문 대명사 what이 보호 역할을 하는 거고 주어 동사 이런 순으로 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세 번째 부분도 do they take into account 이게 완전 그냥 의문문이죠. 그냥 의문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원래는 whether whether they take into account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서 그들이 이러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고려했는지 안 했는지 자 이런 거를 이제 토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문법적으로 문장이 나온 거는 우리가 이제 문법적으로 여기 좀 밑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문법적으로 따지면 평서문 어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의문문 어순을 쓰면서 문장이 좀 더 강조되고 읽기 쉬운 독자 입장에서 읽기 쉬운 그런 리듬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뭐 문법적으로 이게 틀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 뭐 이런 식으로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뭐 따지려면 따질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충분히 검수가 돼서 나온 그런 지문이니까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의도가 과학적인 어떤 법칙이나 사실이 충분히 정확하긴 하지만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 정도의 의도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보시죠. 정작 이 지문에서 중요한 문장은 그 다음에 나오는 but 하고 나오는 이 문장입니다. 탑핑 문장이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The most basic scientific concept that is clearly and disturbingly missing from today's social and political discourse까지가 주어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관계사절 먼저 볼까요? 오늘날의 사회 정치적인 그런 담론에서 분명하면서도 참 그 안타깝게도 빠져 있는 걱정스럽게도 빠져 있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과학적 컨셉이 뭐냐면 자 본동사는 is고요. 그다음에 that 이하의 개념입니다. 컨셉입니다. 라고 또 동격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개념이 빠져 있는 거냐 어떤 개념이 빠져 있냐면요. 자 some questions have a correct and clear answer. 자 그 어떤 질문들은 몇몇 질문들은 정확하고도 분명한 그런 정답을 답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회 정치적인 담론에서 사회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굳이 그거를 어떤 그 논쟁거리로 삼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아까 물결 부분으로 위에서 밑줄 쳤던 이 부분이 여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 더 컨셉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죠. 이쪽으로. 좋습니다. 다음 문장 가보죠. Such questions can be called scientific. 자, 그러한 우리 질문들이 과학적이다라고 이제 불린다는 거죠. 불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질문들. 과학적이다라고 불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답은 their answers represent truth. 진실을 대변한답니다.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바로 진실을 나타내요. 자, scientific questions are not easy to ask. 그래서 과학적인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Their answers can be validated. 그런 과학적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은 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타당해질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실험과 observation, 관찰에 의해서 타당해지고 입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they can be used. 자, 그러한 그 답변들이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to improve your life. 여러분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활용될 수 있고, 두 번째, create jobs and technology. 그죠? 잡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이제 기술도 발생시키는데, 잡과 기술을 발생시키는데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save the planet. 예, 우리 지구를 구하는데, 즉, 환경에 도움이 된다.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you don't need pollsters or randomized trials. 자, 여러분은 일단 그대로 직역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pollsters, 여론조사원이라든가 아니면 무작위 시험입니다. randomized trial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무작위, 아무나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런 무작위 시험을 don't need,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to determine if, 자, whether로 바꿨을 수 있는 명사절이죠. if a parachute work. 자, 낙하산이에요. 낙하산이 work 하는지, 즉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자, 낙하산이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를 determine. 자, 이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내는 거죠. 그죠? 자, 낙하산이라고 하는 이 물체가 어떤 그 물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론조사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작위 시험이 필요하진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 다시 또 밑으로 좀 가볼게요. 우선 폴스터라고 하는 건 과학적 진실을 확인하는데 불필요한 요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랜덤하이스드 트라이얼도 마찬가지로 이미 과학적으로 확실한 사실을 검증하려는데 불필요한 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낙하산이라는 거는 공중에서 이렇게 낙하산을 짊어매고 뛰어내렸을 때 낙하산을 피면 이렇게 낙하산이 펴지면서 공기 저항을 받아서 뭐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는 거다. 뭐 이런 그 과학적인 진실이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는 상황에서 무슨 여론이 필요하지도 않고, 예, 폴스터가 필요하지도 않고요. 예, 그런 어떤 더 이상의 무작위 실험을 감행할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과학적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적이나 우리 사회적 논쟁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불필요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좀 비판하는 그러한 의도로 쓴 문장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여론조사원이라든가 무작위 시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계속 보시면 you need an understanding. 여러분은 이해가 필요하다. 자, 뭐에 대한 이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예요. 에어로다이나믹, 공기 역학에 대한 사실과 그리고 실험을 하기 위한 메소돌로지, 어떤 방법론,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되지, 우리가 낙하산의 그 작동 여부를 알기 위해서 여론조사원, 무작위 시험, 예, 이런 거가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만큼 과학적 진실이 중요한데 특히 어디에서, 예, 우리 그 사회 정치적인 그런 그 환경에서 과학적 진실이 중요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지금 비판하는 듯한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기후 변화 같은 거, 예,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이 되고 있고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정치 사회적인 문제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각종 이해관계가 있는 이익 집단들이 참여해 가지고 기후 문제를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이런 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를 그런 내용으로 비판적인 그런 논조로 지금 쓰고 있는 글입니다. 자, 글을 한번 정리하기 전에 우리 문제가 이게 함축적인 의미를 묻는 문제였잖아요. 우리 첫 문장 본격으로 나왔던 지금 3만 피트 상공에는 문화상대주의자라는 게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정답 표현 보시면은 자, 아래쪽에 따로 적어놨습니다. Scientific truth applies universally, irrespective of relative perspective. 그죠? 과학적인 진실은 상대적인 관점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5번에 있는 보기로 정답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요 정답만 보면 단순히 그냥 과학적 진리가 보편적인 진리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의미인 것 같지만 문장을 좀 더 들여다보면 지문을 좀 더 들여다보면은 특히 사회 정치적 그런 맥락에서 사회 정치적 담론에서 어, 이런 과학적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과학적 진실이 어떤 논의의 대상이 되고 어, 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활용이 되는 그러한 현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전체적으로 이제 글의 흐름이 우선 처음에 과학의 객관성을 제시합니다. 그죠? 그래서 천만 피트 상공에서는 문화적 상대주의는 없다, 의미가 없다. 공기역학 법칙은 이런 이 3만 피트 상공에서 작용이 되는 법칙이죠. 그런 공기역학 법칙, 이제 비행기가 뜨는 그런 공기역학 법칙은 사회 정치적 편견과 무관하게 항상 참이다, 항상 truth다, 진실이다. 자, 그래서 이제 과학적 질문과 진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로 일부 질문은 명확한 정답이 존재한다. 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정답이 존재한다. 자,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한 그런 질문들이고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과학적 질문에 대한 해답이 우리 삶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기술과 일자리가 또 창출이 되고 또 우리 환경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거다. 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글의 제목은 The Importance of Scientific Truth in Society. 그죠? 사회에서 과학적 진실의 이제 중요성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The Necessary of Recognizing Objective Scientific Truth in Society. 역시 사회에서 이 그 객관적인 과학적 진실을 인정해야 하는 어떤 필요성, 예,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지문인데 우리 그 첫 문장을 그 문제로 줬지만 그 첫 문장 이외에도 지금 앞을 잠깐 다시 보시면 음, 자, 첫 문장 이외에도 지금 우리 그 마지막에 나왔던 그런 문장들 있죠? 예. 어, 뭐 여론조사원이나 이런 무작위 시험이 불필요하다라는 이런 식의 문장들도 충분히 어, 그 우리 그 글의 주제와 맞물려 가지고 함축적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까 이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예, 참고하셔서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1번 지문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다음 두 번째 지문 준비해 보도록 하죠.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두 번째 지문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지문은 야생동물의 가축화와 어떤 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문인데, 예, 우리 자세한 내용 한번 지문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a community stopped hunting female wild cattle. 자, 커뮤니티가 어떠한 공동체가 야생 암소를 사냥하는 것을 멈췄을 때, 자, those herds, 그러한 이제 그 짐승의 무리들, 즉 야생 암소 무리들이 would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 따라 would tolerate the closer presence of humans. 자, 그대로 직역하면 인간의 더 가까운 존재를 용인했을 것이다. 견뎌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녹색 부분으로 쓴 부분이요. 자, be accustomed to 라는 표현, 좋은 표현이죠. 자, human proximity, 인간의 어떤 proximity라고 얘기하는 거는 근접성, 가까움 이런 거를 얘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근접성이라든가 가까움에 익숙해져 갔다. 자, 그 다음에 grow라는 동사 표현에서 그대로 지금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grow tolerant of human presence, 인간의 존재에 대해 되게 좀 그
참을성이 있어졌다. 예, 인간하고 그만큼 좀 가까워질 수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사냥을 멈추면서, 그죠? 자, by watching the wild cattle, 어, 이 야생소들을 이제 바라봄으로써, 지켜봄으로써, as our deep ancestors watched predators and learned about their lives. 자, 이 as는 여기 밑에 쓴 것처럼 주어가 동사하듯이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우리 deep ancestor라고 하는 건 이제 먼 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먼 조상들이 포식자들을 지켜보고 그들의 lives, 삶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자, these more recent ancestors, 좀 더 recent한 최근의 조상들, 좀 더 우리와 좀 가까운 조상들이죠. 그죠? 예, 좀 더 우리와 이 가까운 최근의 조상들이 자, could have begun to understand the life cycle of the wild cat. 자, 이 야생소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하고 우리랑 이제 가까워지면서 어, 그 지켜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야생소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구나 이해할 수 있었고, 자, 두 번째, could have가 생략이 됐습니다. could have made a few risky but creative venture. 자, 약간은 어느 정도 위험도 하지만 몇몇 위험도 하지만 창의적인 그런 몇 가지 벤처들을 모험들을 어떤 시도를 감행했다. 우리가 이제 뭐 make a venture 하면 어떠한 시도를 감행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게 위험하기도 했지만 좀 창의적인 그런 벤처였던 거예요. 여기서 이 위험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아래쪽으로 잠깐 보시면 야생동물에 대한 초기 가축화 과정에서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애초부터 길들여진 가축이 아니고 우리 와일드 캐틀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성도 남아 있을 수 있고 또 생존율이 이게 실패하면 생존율이 하락이 되면서 그런 생존율 하락에 따른 가축화 실패 그로 인해서 가축화에 들어갔던 이러저러한 자원들이 또 손실될 수 있고, 예,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리스크들을 얘기하는 거죠. 위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그래도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그런 그 시도를 감행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창의적인 시도라는 게 이제, 그, 지금 뒤에 자세히 나옵니다. 뒷문장에. 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they started bringing a few as youngsters into the village. 그죠? 그 새끼들로 짐승의 새끼들, 그 암소 새끼들을 마을로 데리고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자, 두 번째 building fence. 예, 울타리를 짓고 세 번째 trying to keep them alive. 그들을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을로 데리고 돌아와서 그냥 바로 잡아먹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시킨다. 즉, 키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한 이러이러한 시도들에 they succeeded. 성공을 했어요. 예. 자, they'd been watching the cattle across generation. 자, 그들은 across generation 세대를 거쳐가면서 몇 세대를 거쳐서 그 캐틀을 암소들을 이제 지켜봤습니다. 자, they knew about 이제 그 결과로 그렇게 지켜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걸 텐데 그들이 첫 번째 knew about their life cycle. 예, 그들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알게 됐고 자, 두 번째 shared that information with one another. 자, 서로서로와 그 정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낸 그 정보를 shared, 서로서로와 공유했고 자, 그리고 세 번째 collaboratively came up with ideas. 협력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겁니다. 뭐에 관해서? About raising their own cattle. 그들 자신의 이 소들을 좀 더 잘 기르도록, 더 잘 레이징하도록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키우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서로서로가 협업적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and thus 그래서 결국 자 우리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prey domestication이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그
먹이 가축화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대로 직역을 일단 해보면 먹이 가축화. 지금 이 지문에서는 가장 그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prey, domestication. 네. 자, 계속 가보죠. Once cattle, sheep, pigs, llamas, and goats. 자, 지금 우리가 이 지문 여태까지는 cattle, 소만 다뤘지만 소뿐만이 아니라 양, 돼지, 라마, 그리고 염소 이러한 애들이 일단 접속사로 쓴 겁니다. 일단 were living with humans. 일단 사람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그죠? 자, once라는 접속사 우리 이 단어 접속사로 쓰면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이라는 어떤 조건절 접속사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요런 친구들이 인간들과 같이 살게 되면서 it was a simple task to do. 자, 가주어 진주어 문장인데 투부정사구의 내용이 아주 간단한 태스크가 simple 태스크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자, 그 투부정사구의 내용 보시죠. to do like with dogs. 강아지들처럼 a bit of behavioral and morphological shaping via direct manipulation for all milk production or rapid growth for mea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뭘 하는 게 이제 그 간단한 태스크가 됐냐면 지금 이 여기 써져 있는 우리 문장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개와 마찬가지로 그 어떤 그 뭐 양모라든가 그 다음에 우유 생산 그리고 지금 고기를 얻기 위한 빠른 성장을 위해서 직접적인 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 약간의 a bit of 약간의 행동 및 그 다음에 이 형태상의 형성을 하는 것을 이게 간단하게 일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직역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약간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do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draw, induce, 뭘 유도해낸다, 끌어낸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shaping이라는 단어를 change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자, 아래쪽을 보시면 행동과 형태상의 변화를 끌어냈다는 얘기입니다. 행동과 형태상의 변화를 끌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behavioral shaping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야생의 거친 성향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인간이랑 같이 살면서 인간이 길들여가지고 순하고 인간과 잘 어울리는 그런 성향으로 변화를 시킨 겁니다. 그런 변화를 끌어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morphological shaping이라고 하는 건 더 좀 어떤 신체적인 변화를 끌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어떤 털, 양모라든가 우유,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즉 인간이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갖춘 개체로 변화를 유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가 지금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특성을 갖춘 개체로 변화를 유도하는 게 한번 길들여 놓기 시작하니까 이제 심플 태스크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문장이에요. 예, 우리 그 EBS 해설서에도 그냥 그대로 이 문장을 직역을 해서 뭐 직접적인 조작을 통해서 약간의 행동 및 형태 형성을 하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어떤 행동의 변화, 좀 순하게 됐고, morphological shaping, 어떤 신체적인 변화, 근데 그게 전부 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우리 인간과 잘 맞게끔 그렇게 변화를 시킨 거죠. 자, 근데 그거를 뭐를 통해서요? manipulation, 조작을 통해서. 근데 이 지금 manipulation이란 표현, 이게 전부 다 인간이 개입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modification, 어떤 수정이라든가 intervention, 개입, 간섭, adjustment, 조정, 조절 이런 표현으로도 충분히 paraphrasing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자, 계속 보시죠. The selection of specific individuals to breed. 자, 번식시키기 위한 특정한 개체들의 선택. 예,
아무거나 막 다 아무 개체나 다 번식시키는 게 아니라 요런 애들이 좀 잘 자라겠다라고 이렇게 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번식시키기 위한 특정한 개체들의 선택이 바로 was an initial step, 초기 단계였다. 자, 뭐를 향한? toward modern domestic animals. 자, 현대의 현대의 가축을 향한 초기 단계가 바로 번식시키기 위한 특정한 개체들의 선택. 예, 요게 이제 처음 단계였다. 자, 그리고는 햄버거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문제는 이 햄버거가 and hamburger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함축적 의미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답은 2번 표현이죠. Domestication led to the development of food sources for modern people. 자, 가축화가 현대인들의 어떤 현대인들을 위한 식량 자원의 발전을 초래했다. 음, 식량 자원의 발전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지문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이 먹이의 가축화, 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고, 자,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그 우리 지금 현대 가축을 향한 어떤 초기 단계가 바로 이런 어떤 브리드를 하기 위한, 번식시키기 위한 이 구체적인 개체들을 선택하는 것. 이 부분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다. 이런 시작이 바로 현대 가축의 초기 단계였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 부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좋습니다. 지문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우선 글의 첫 부분은 야생소, 그죠? female wild cattle, 야생 이제 암소와 인간이 이제 공존을 하게 됐다. 사냥을 멈추면서, 그죠? 암컷 사냥을 멈추자 이제 그 소가 인간을 더 가까이 허용을 하게 됐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축화가 시작이 되는데 어린 소를 마을로 데려와서 기르기 시작하고 세대 간에 그 소를 지켜보면서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그 지켜보면서 얻은 지식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축화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선택적 번식과 변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처럼 개처럼 원하는 특성을 선택해서 번식시키는 거예요. 예, 그죠? 자, 그리고 가축화가 진행되면서 현대 가축화, 뭐 햄버거까지 이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의 흐름의 글입니다. 자, 글의 제목은 The Origins of Prey Domestication, 먹이 가축화의 어떤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주제 좀 길게 나와 있네요. The Domestication of Wild Cattle began. 자, 이 야생 암소의 가축화가 시작이 됐는데 언제 시작됐냐 하면 early humans observed their behavior. 이제 초기 인간들이 그들의 행동을 관찰했을 때 시작이 됐다. 자, 그래가지고 gradually 점차적으로 integrated them into village. 그런 야생 소들을 이제 마을로 통합시켰고, 자, 그리고 selectively bred them for specific trait. 이 특정한 특색을 위해서 그들을 선별적으로 이렇게 번식을 시켰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여기 나오는 선별적 특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behavioral shaping, morphological shaping 이런 표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간의 어떤 인간이 필요한 부분을 이제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순한 성격 그리고 더 신체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더 많은 고기, 더 많은 우유, 더 많은 털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도록 그런 그 쉐이핑을 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주제에서 specific trait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 함축적 의미 파악 지문 첫 번째, 두 번째 지문까지 보시고 예, 우리 그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에 보시면은 학습 자료와 변형 문제들이 있으니까
예, 그것들 잘 다운 받으셔가지고 충분히 공부하시고, 특히 변형 문제는 충분히 지문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어휘, 어법들이 충분히 숙지가 된 이후에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지문으로 함축 의미 파악하는 세 번째, 네 번째 지문으로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